안녕하세요. 우아한 김은혜 약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튜브 채널 5,000명 구독 감사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영상에 대한 질문과 또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질문을 모아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정말 바닐라 라떼 맛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바닐라 시럽이라는 인공 당분이 들어갑니다. 제가 설탕도 금지하고요. 또 하나 이런 인공 감미료, 시럽류가 가장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꿀이 더 낫다는 거죠. 꿀에는 천연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면역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맛을 인공적인 단맛에서 얻지 마시고 차라리 꿀로 대체를 하셔라. 사실 꿀도 너무 많이 암 환자가 드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암 환자라면 바닐라 라떼는 정말 안 되겠죠? 정말 커피는 너무 기호품이라서 제가 마시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마시지 않겠습니까? 마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돼야 이 나의 습관을 고칠 수가 있는데 암 환자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뛰고 이런 스트레스 상태가 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신경계의 상태예요. 암 환자들의 신경의 상태는 과흥분 상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절대 안정. 그래서 교감신경과 반대되는 부교감신경을 올려야 되거든요. 일단 카페인이 들어오면 몸이 굉장히 항진되고 안정화된 몸 상태와 반대되기 때문에 커피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기름을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하는데요. 일단 들기름, 신선한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좋습니다. 요리용으로 샐러드 오일 정도로 쓰시라는 거죠. 자, 볶는 요리는 일단 기름을 고열해서 볶게 되면 기름은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또 산패된 기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 산성 환경 개선하는 것과 두 번째 염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정상 건강 상태를 가지신 분이라면 볶는 요리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암이 일단 발병하신 분이라면 이 분들의 몸에는 만성 염증 상태인 것이에요. 혈액 검사를 보면 급성 염증 수치라든지 그 다음에 미세 만성 염증을 나타내는 게 HSCRP라는 건데요. 이런 수치가 높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ESR, 적혈구 침강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염증이 생기는 몸 상태를 빠르게 개선하는 식단을 해야 되는데, 자, 볶는 요리를 계속 드시면 이런 만성 염증 상태가 절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름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유방암 환자들 검사해보면 석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또는 섬유 선종이나 낭종이 많다. 자, 미세 석회가 있는 몸의 상태, 뭔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미세 석회가 칼슘 정제의 찌꺼기다 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몸의 환경에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은 해독 시스템이나 배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세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어깨나 관절에 칼슘 석회화가 쌓이는 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액상 칼슘을 섭취하게 하죠. 네, 호중고 올리는 것이 항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호중고가 떨어지면 이제 항암제를 맞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꼭 단백질을 섭취하라, 그리고 고기를 섭취하라고 가이드를 많이 하시는데요. 호중고가 낮다고 해서 고기만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주로 전복, 황태구, 그 다음에 문어, 그 다음에 콩도 좋아요. 여러분 두유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달걀 하루에 2개, 1등급 달걀 2개. 이거를 꾸준히 드시면 백혈구 수치도 올려주고 호중고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호중고가 떨어지면 보충제 베타글루칸을 써라 입니다. 붉은 고기, 일반인이라면 얼마든지 섭취를 하시라 라는 거죠.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60kg면 60g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60g만 먹지를 않죠. 한번 고기를 먹다 보면 1인분에 보통 150g 하니까요. 좀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야채랑 함께 드신다면 일반인은 좋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붉은 고기를 제한을 합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재발 전이를 일으키는 것이 붉은 고기의 첫 번째 어떤 성분이냐? 기름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높은 상태, 그것이 떠돌아다니는 암세포에 붙어서 정말 급격히 림프절 전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 고기에는 성장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성장할 때가 아닌데 그럼 어떤 세포를 성장합니까? 암세포를 급격히 성장시킨다. 세 번째, 붉은 고기의 붉은 성분은 철분이에요. 철분은 암의 증식을 촉진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논문과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암이 걸릴 위험이 있는 분들이나 이미 암이 걸린 적이 있거나 또 이미 사기인 분은 붉은 고기를 철저히 제한을 하시고, 그러나 물고기, 해산물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이런 성분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익히지 않은 회에는 여러 가지 기생충 등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 중인 환자는 철저히 살아있는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생선이 정말 맞지 않고 알러지가 있으신 분도 많겠죠. 그러나 이거의 대체품으로 저는 생선 기름으로 만든 피쉬 오메가3는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선 기름에서 오메가3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화학적 공정을 거쳐요. 그런 기름들은 이미 산화산패될 가능성이 전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씨앗 오메가라는 거를 쓰는데,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약국용 제품인데 8가지 씨앗을 실온에서 압착을 한 거예요. 굉장히 산화산패를 막는 개별 포장이 된 액상 기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뭐 일반인이라면 생선 오메가 정도 드셔도 좋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 찬 음식. 냉장고에서 나온 음식을 먹으면 정말 항암 중이라면 일단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냉장고에서 나와서 과일을 먹어도 한참 꺼내놔서 실온 상태가 된 과일을 먹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 그런 것들이 여름에 보면 수박이나 참외 이런 것들은 장을 너무 냉하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항암 중에는 이미 체온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 음식, 차가운 물, 얼음, 차가운 과일, 냉장고에서 나온 음식들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요즘 맨발 걷기라고 해서 무리하게 또 막 1시간, 2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30분도 힘들 수가 있고요. 항암 중에 어떤 분은 1시간도 너뿐이 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그래도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최소 30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을 하시고 서서히 늘려가세요. 제가 또 언젠가 유방암 치료 중에 제일 쉬웠던 것이 수술이에요 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수술은 힘든 것이죠. 수술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거는 수술 후에 변비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8가지 동결가루가 있는 야채가루 가지고 가시고, 또 제가 준비한 베지색 이런 거 병원에 가지고 가셔서 매일 야채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냥 병원에 주시는 밥만 먹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변비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전절제를 하는 그쪽 팔은 아예 거의 한 달 동안 쓸 수가 없어요. 병원에 2주 정도 입원하실 텐데 이렇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만약 수술을 하신다면 식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 요양보호사를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거고요. 똑같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힘을 쓰기 위해선 좀 굉장히 긴 시간이 저도 걸렸는데, 걷기 위주 산책 등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고 서서히 이제 가방을 좀 든다든지 조그만 뭐 야채 뭐 이런 걸 든다든지 이제 서서히 운동을 하고, 림프 부종을 막기 위한 스트레칭을 이렇게 가벼운 이런 마사지 있죠? 이렇게 아주 서서히 하는 마사지부터 시작을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밴드 같은 걸로 이렇게 팔을 조금씩 가동 범위를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운동을 서서히 하시는 거고, 운전도 처음에는 제가 팔을 한 달 정도 못 쓰니까 이 핸들을 못 돌리겠더라고요.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습을 하느냐, 조금씩 하시는 거죠. 항암 후에 운전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항암할 때 저도 왔다 갔다 할 때 운전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1, 2차, 3차까지는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항암제를 맞으면서 거의 기절 상태가 돼요. 그래서 너무 어지럽고 울렁거려서 운전을 못해요. 누군가 운전을 도와주셔야 되죠. 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의 Q&A에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저희 구독자가 늘어가면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에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